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얼굴 보니까 많이 드셨네. 자, 뭐 공부는 따로 안 하셨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공부하면 반칙이에요, 반칙. 추석 때는 근데 추석 때는 공부하셔야 돼. 시험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추석 때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해요. 자, 오늘 2시까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물. 알고 계시죠? 다음 주도 2시까지. 그래야지 진도가 대충 마무리됩니다. 뭐 처음 듣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데 아닌가? 2시까지 한다고 했죠? 네. 277페이지 보시면 돼요, 오늘. 저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금 전체적인 정리 한번 조금 했었죠? 네. 그래서 이어서 277페이지 보면은 이제 신고 절차부터 볼게요. 신고 절차부터. 자, 신고 절차인데,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한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첫 번째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자가 누구였습니까?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였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직거래할 때요. 거래 당사가 자기들끼리 직접 거래할 때 일단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된다 해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때 말하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밋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그 당사자 중 1인이 어디에? 신고관청. 자, 신고관청은 어디입니까? 네,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예요.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제출을 하면 확인하고 신고관청에서 뭘 줍니까? 네, 신고필증을 어떻게 주냐면 지체 없이 줍니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전자문서여야 신고도 가능하다. 방문도 되고 전자문서여야 신고 가능하다 해서 여기 이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서명 또는 날인은 당연히 전자인증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 당사자 중에서 이 신고서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와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을. 그때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단독으로 해서 요것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혼자서 신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 단독 신고 사유서랑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요거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면은 신고관청에서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준다. 그래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일방인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안 됩니다. 해서 전자는 안 된다. 전자문서의 신고는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일방인 신고 거부했을 때고,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의한 신고,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 대행을 말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이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신분증. 이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가져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고를 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은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신분증 원본. 자, 대리인도 자기 신분증 원본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 거래 당사자 있죠? 이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죠. 예,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필 서명 위임장하고 이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있죠. 예, 신분증 사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 자, 이때도 전자신고가 되느냐? 대리인에 의한 신고일 때도 전자신고는 안 됩니다. 이때도 일단 전자신고가 안 된다. 전자 X.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전자신고가 되는데, 일방인 신고 거부할 때는 전자신고 안 되고, 대리인 신고할 때도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당사자 직거래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이 중개를 했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신고 의무자입니까?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동중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고관청에서 지체 없이 마찬가지 시체 없이 뭘 교부한다?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마찬가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되겠죠.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인 신고가 있어요. 개업의 대리인. 자, 대리인은 누구냐 그 말이죠. 대리인 신고. 누가 대리할 수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구? 예,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네, 대행할 수 있다. 네, 대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 알아두셔야 돼. 여기 중개보조는 같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거. 자, 대리인 신고는 전자문서가 되겠습니까? 네, 전자신고 안 됩니다. 이거 전자 X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가 기본적인 신고의 방법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7페이지 신고 절차 해가지고 신고 방법이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끝에 방문신고 있죠. 네, 밑줄 꺼보세요. 방문신고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도 밑줄 끄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보면요. 한 다섯 번째 줄 되겠네. 그죠? 전자신고의 경우 있어요.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 돼 있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전자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문신고에서 기억해 보세요. 거래당사자 신고, 거래당사자 신고란 말은 거래당사자 직거래 했다 그 말이겠지? 자, 그러면 A 보세요. 거래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그러니까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 단독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밑줄 긋고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세요.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 있겠죠. 국가하고 거래했을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하는데 국가 등이 등인 경우 거래 당사 중에서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는 사실입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국가 등이 신고한다. 자, 디귿 보시면 기업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기업이 중개했을 때 그 말입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한증에 제출합니다. 자, B에 보니까 공동중개 밑줄. 자, 기업이 공동중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공동신고를 합니다. 공동신고인데 그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때 기업 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겠죠. 그때는 마찬가지 단독 신고 가능한데, 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독 신고할 때도 그 방법은 직거래할 때, 거래당사 직거래할 때 하는 방법을 준용합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있어요. 대리인에 의한 신고 해가지고, 자, 거래 당사자와 국가 등의 대리 신고라고 돼 있어. 자, 박스 안에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A,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이 필요하죠. 그거랑 그 다음에 B에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개업의 대리인 신고가 나왔대요. 개업의 대리인 신고는 누굽니까? 두 번째 줄에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개보호조는 대행할 수 없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때는 당연히 대리하러 가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 없다라고 돼 있죠. 이걸 여기 특이하니까 잘 보셔야 돼. 다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은 가져가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분 확인 양가로서 3번 이건 뭐냐면 신고를 하러 가는 사람은 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든 뭐 개업이든 뭐 대리인이든 다 신분증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서 4번에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죠. 어떻게 발급합니까? 자,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는데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서만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만 제출만 받으면 일단은 그것만 확인하면 이제 신고필증 제출 발급해 주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상황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지요. 서식이 있고 뒤에 넘어가니까 280페이지에 280페이지 신고서 작성 방법 이거 안 했죠? 이거. 예. 이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막 나오고 그럽니다. 신고서의 작성 방법. 자, 신고서 작성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눈을. 그럼 잘 보입니다. 눈을. 자, 일단 작성 방법을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에 보면은 거래 당사자 다수라고 있죠. 자, 요거 밑줄. 거래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주소란이라고 있어요. 주소란. 그 주소란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각자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야 돼요.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앞장에 넘어가 보시면 앞장에 신고서 서식에 보면은 거기 매도인하고 매수인 주소란에 있지. 주소란에. 거기에 찾았습니까? 예. 거기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적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있죠. 거래 지분 비율 이런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끝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매수 용도란에다가 뭐 이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레저용이냐 뭐 이런 거 있죠. 공업용이냐 이걸 체크해야 돼. 앞장에 넣어서 보세요.
자, 매수할 때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에 보면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거용이냐, 상업용, 레저용, 공업용, 그 밖에 용도 이걸 체크해라 그 말이야. 이게 매수 용도란 체크해라 그 말이야. 어떤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보냐면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내가 잘 안 보이네.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안 보고, 그러니까는 자금조달 입주 계획이 약간 개정이 돼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안 돼. 이건 개정 전에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보세요. 공급계약을 뭐라 부르냐면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뭐라 부르냐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런 정의 같은 거 요즘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 넘어오냐면 7번으로 넘어오면 돼요. 7번 넘어오면 계약 대상 면적 있죠. 계약 대상 면적에는 밑줄에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자, 집합 건물 밑줄, 자,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요건 어떤 면적을 적냐면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요거 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집합 건물에서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다 합산한 면적을 적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있어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이고, 자, 여기에 공급계약, 다른 말로 분양계약 말하죠. 여러가지 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이걸 분양계약이라 부르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전매계약 두 가지가 있잖아. 전매계약은 분양권 전매하고 입주권 전매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총 대상 거래가 세 가지입니다. 공급계약이랑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이 세 개의 경우는 그 밑에 줄 끝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대상 거래, 이 세 개의 거래는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총실제 거래 가격은 총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전체 거래 가격 맞겠죠. 자, 가로에 보면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 별 가격 합계를 말한다 이겠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10번에 보시면 종전부동산란 있죠. 종전부동산란은 어떤 경우면 작성합니까? 예, 입주권 매매, 입주권 전매인데 입주권 전매에만 종전부동산이 있으니까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유의사항 중에서요. 위에 올라가시면 유의사항이 있죠. 그 중에서 5번만 한번 볼게요. 5번 보시면, 자, 거래 대상 종류가 우리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급계약, 다른 말로 분양계약, 그 다음에 또는 전매계약 2가지 있죠.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요 경우에는 8번의 물건별 거래 가격과 9번의 총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것이 포함된 금액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외의 거래 대상, 그 외의 거래 대상은 어떤 거래 대상입니까? 그 외의 거래 대상은 1번 뭐예요? 신고 대상 거래 중에 1번이 알 수가 있나, 그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1번이었잖아. 그걸 말합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 이거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는다. 그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막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상 거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고 나머지 3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81페이지에 이게 새로 신설된 거예요. 법인 신고서라고 신설됐어요.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했을 때 법인의 어떤 등기 현황 같은 거, 그리고 법인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거 특수관계 여부를 여기다가 기록해야 돼요. 이걸 제출해야 돼. 법인이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이 법인 신고서가 새로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파는 경우니까는 취득자금 필요 없잖아. 매수하는 경우에 이걸 또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법인 외의자가 자, 법인 외의자가 이것도 모든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 외의자는 그렇죠?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이걸 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저번 주에 좀 했었습니까? 그 내용? 법인에 관한 내용? 안 했어요? 안 했고? 일반 공통기재사항만 했습니까? 법인 주택거래 했잖아. 안 했어요? 한 사람은 뭐고 안 한 사람은 뭐예요? 273페이지에 273페이지 이거 공통기재사항과 그다음에 법인 이거 하고 그다음에 뒤에 것까지 한 것 같은데. 주택 외의자가 이것까지는 이건 했죠? 했지? 괜찮아요. 다 했다고 다 기억이 나나 그죠? 해도 다 안 했다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 뭐. 일단은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투가구 내에 어떤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금조달 계획 증명서로 있죠. 네, 매매 같으면 매매 계약서라든지 잔금 이렇게 항목을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출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신고필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고필증 나왔죠. 입주계획서, 신고필증. 그 다음 나오는 게 286페이지 한번 보세요. 286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자, 해제 등 신고는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의무화가 됐어요. 의무화가. 그래서 해제 등 신고를 먼저 볼게요. 해제 등 신고는 일단 밑줄 거고 거래 당사자는 해가지고 거래 신고 이후에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해제 등이라 불러요. 민법에 보면은 무효, 취소, 해제라고 있죠. 그 해제 등이 된 경우에는 밑줄 자 해제 등이 확정된 날입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돼 있어.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할 수 있다 돼 있었어요. 할 수 있다. 그때는 안 해도 돼요. 그때는. 근데 해야 한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안 했을 때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일방이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첨부합니까? 해제 등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거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단독 신고 사유서 있죠. 혼자서 신고하는 이유 그 신고서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서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개업의 해제 등 신고란 말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개업이 중개했다면 개업이 신고 의무자잖아. 그런데 해제 등 신고는 개업이 중개하더라도 신고 의무자가 아니에요. 해제 등 신고 의무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네. 방문 신고. 자, 주어를 보세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래 나왔죠. 이건 뭐냐면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개업도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해제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자, 일방이 국가다 그러면은 누가 합니까? 국가가 단독으로 서명토론 단위에서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지등이 이루어진 때에 해지등 신고서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는 이 전자신고 요거랑 그 다음에 전자계약 요거랑은 좀 틀린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거는 이제 이법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전자계약을 말해요. 전자계약. 자, 전자계약을 통해 가지고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지등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지등이 이루어진 때에 해지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해지등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전자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뭘 주겠습니까? 이제 해지등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줍니다. 자, 제지를 보세요. 제지도 어차피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지등 신고를 안 한 거죠. 그게 아니라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네. 해지등 신고를 일단 안 하면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 해지등 신고를 안 했다. 의무기 때문에 안 하면 500만 원. 공동신고 거부한자 포함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해제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해지등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중에 보면 금지행위에도 포함되어 있어, 얘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정정신청 가볼게요. 정정신청이랑 변경신고는 되게 좀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서 일단은 바로 볼게요. 정정신청과 변경신고는 여전히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의무가 없어. 그냥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둘 다. 자,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면은 정정신청부터 보세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돼 있고요.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뭘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잘못 기재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뭘 주소를 잘못 적었다든지 전화번호 잘못 적었다든지 뭐 거래 지분 비율 잘못 적었다든지. 자, 잘못 기재했을 때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니고 거기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일단은 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정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정신청서라는 서식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세 번째 줄에 발급받은 신고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표시를 해서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제출합니다. 발급받은 신고필증에다가 바로 표시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이 정정신청 사항일까? 좀 간단한 건데 비교적.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좀 간단하죠? 뭐 숫자 잘못 적을 수 있잖아. 그죠?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거래대상 건축물 종류. 자, 마지막에 보면 거래대상 부동산에 관한 마지막 줄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는 없네. 소재지가 없죠. 글자가. 자, 그러면 소재지가 만약에 뭘 잘못 적었어. 그러면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정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재지를 잘못 적었다. 그러면 소재지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소재지는? 부동산 등 소재지는 뭘 결정하죠? 신고 관청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에다가 신고하러 가거든. 근데 뭐 혹시 잘못 적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정신청할 수가 없고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신고해야 돼요. 다시 신고. 여기 항목 없잖아요. 그러면 정정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성명, 거래 당사자의 주소, 이것도 없잖아. 주소가 아니라 주민번호. 성명과 주민번호 없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다시 신고해야 돼요. 일단은. 자, 변경 신고 사항 보세요. 마찬가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이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사항이 변경된 경우. 요거는 뭐냐면 후발적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 적은 게 아니라 후발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랬을 때
등기 신청 전에 끝 가면 쭉 가면 등기 신청 전이라고 했죠. 마지막 줄에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럼 변경 신고 사항을 한번 보세요.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있습니까? 근데 정정 신청 사항에도 거래 지분 비율이 있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러면은 정정 신청이고 거래 지분 비율을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변경 신고다 그 뜻이에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자, 이거는 이제 그 밑에 것들은 다 변경 신고 사항만 있는 거죠. 조건 기한 중요하지. 중요한 것들. 거래 가격 중요하죠. 중도금도 중요하고 잔금, 지급일도 중요하고 자, 시효 이행이 더 중요해요. 공동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부 매수인의 변경. 자, 일부 매수인이 변경되는 경우 중에서 일부 매수인이 어떻게 되는 경우만? 제외 동그라미 제외되는 경우만이에요. 일부 매수인이 제외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 밑에 거 마찬가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 있어서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중에서 어떻게 되는 경우? 제외 동그라미 제외. 일부 부동산이 제외되는 경우죠. 자, 일부 부동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네, 다시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변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정정 신청서는 서식 없었죠. 변경 신고서는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만 돼 있잖아. 자, 면적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바뀌었다. 그럼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같은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한 측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해지 등 신고를 하게 되면 해지 등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했고 뒤로 넘어가서요.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했으면 정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그것을 반영한 신고 필증이 있죠. 그것을 제체 없이 재발급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오른쪽에 289페이지 보니까 금지행위라고 있어요. 금지행위. 요거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제재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금지행위가 뭐 단독으로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은데 이거 제재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행위의 표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면서 어떤 제재를 나중에 이제 받는다라고 알 수가 있어. 자, 거기에 조문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조문 밑에 박스. 거기에 부작위 의무 해가지고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렇죠? 개업에게 이제 개업이 신고 의무자였을 때, 그죠? 개업한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말라 아니면 좀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행위 금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또는 해제 등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그다음 거짓 신고, 해제 등 신고, 거짓 해제 등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한 거, 거짓으로 신고한 거 이거예요. 이런 한 행위. 마지막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자, 요게 다 제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290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고 내용 검증,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요거 신고 내용의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검증, 요거는 이제 같이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돼.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국장이 신고받은 내용이나 아니면은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어떤 가격 정보 등을 활용을 하고 그밖에 부동산의 가격 정보 활용을 해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 가격에 관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용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축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국장이다. 국장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 검증 체계 국장이 구축 운영하는데 이 검증 체계를 활용을 하는 곳. 활용은 누가 하겠습니까? 활용은 신고관청이 하겠지. 신고관청이 검증체계를 활용을 해서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뭘 검증하냐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을 해요. 적정성을 검증을 하면 그 검증 결과가 나오죠. 네, 검증 결과, 검증에 관한 그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네, 세무서장이에요. 관할 세무관세장,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 이 세무서장은 국세, 지방세 과세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 보시면 세트로 같이 기억하시면 다시 한 번 더. 검증 체계는 국장이 구축 운영하는데 그 활용은 신고관청이 하고 신고관청은 적정성 검증에서 그 검증 결과를 세무관세장에 통보하면 이 세무서장은 국세, 지방세 과세 자료를 활용합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검증 체계 구축 운영돼 있고 국장 돼 있죠. 국장은 밑줄, 국장은 신고받은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토지, 주택의 공시된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정보 활용해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적정성 검증이라고 있어요. 누가? 신고관청은 밑줄. 이것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증이 돼 있고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검증 결과 있죠? 밑줄. 이것을 세무관세장에게 통보하면 그 밑에 줄에 보면 국세, 지방세, 과세 자료를 활용한다. 자, 검증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고 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 신고 내용의 조사 신고관청이 신고를 받겠죠.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누락. 빠졌다는 얘기지. 누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신고 내용 자체가. 그 지역의 다른 신고들은 다 어떤 5개의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3억의 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두 가지를 하셔요. 첫 번째가 신고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 내용 보완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관련 자료 제출해라.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거기에서 예, 중요한 거는 관련 자료네, 그지? 관련 자료. 요 관련 자료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 계약서라고 있어요. 거래 계약서. 자, 거래 계약서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래 대금 지급했다고 하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있어요. 요거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재가 틀립니다. 거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라 불러요. 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래 부릅니다. 제재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거를 어떤 자료가 있냐 하면은 보세요. 첫 번째가 입금표예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이겠지. 제일 확실하죠. 거래 대금을 지급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이 대표적이고 안 그러면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뭘 받았다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 있죠. 대출 받았다.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기 예금이 있잖아. 정기 예금에 관한 요거에 만기를 가지고 수령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해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 있죠. 주식이라든지 요 채권을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처분을 했다는 내역 이런 거. 자, 마지막에 뭐냐면 거래 대금을 매도인한테 지급을 했는데 매도인이 이것을 예금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죠. 다른 데 중도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도인의 다른 용도의 타용도 지출 증명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증명 자료로 쓰인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신고 내용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른쪽에 보세요. 291페이지 신고관청의 조사라고 돼 있어. 자, 신고관청은 밑줄,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 밑줄이세요. 두 번째 줄에 신고받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누락 동그라미 누락돼 있거나 그 옆에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네 밑줄.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줄에 신고 내용을 보완 밑줄 하게 하거나 네 번째 줄에 거래계약서 밑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밑줄, 요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밑줄이에요. 할 수 있다는 얘기. 요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예전에는 신고관청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국장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동그라미 2번 국장 밑줄 꺼보세요. 국장은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직접 또는 어떻게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신설된 거예요. 최근에.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여기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3번, 4번이 또 신설된 거죠. 3번에 국장 및 신고관청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관할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국장하고 신고관청이 두 번째 줄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국장 및 또 신고관청이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내가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 틀리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안 나옵니다. 틀린 질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돼. 자, 밑에 나와 있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 정도는 좀 외워줘야 되겠죠. 박스 안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돼. 니은.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돼 있잖아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그 다음에 A에 보시면 대출 돼 있죠. 대출 받은 거. 뒤에 넘어가 보면은 B에 보시면은 정기예금, 만기수령 또는 해야. 그 다음에 C에 보면요. 주식채권 처분입니다. 처분.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매도인한테 지급을 했는데 매도인이 예금을 안 했죠. 예금을 안 하고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을 했을 때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냐면 자료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조사 내용 결과 보고 해야 된다. 조사 내용 결과 보고해서 일단 신고관청이 조사를 했죠. 신고 내용 조사를 했지. 그러면은 누구한테 조사 결과를 갖다가 특광도 특시특도예요. 보시면 자, 특광도 특시특도를 합쳐가지고 시도지사 이래 부릅니다. 특광도 특시특도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면 특광도 특시특도는 자, 세 번째 줄 매월 1회 이걸 취합을 합니다. 매월 1회 동그라미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는 사실이에요. 신고 내용 조사의 보고입니다. 신고 내용 조사의 보고.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4번은 볼 거 없고 뒤에 넘어가니까 주택임대차가 나왔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요거는 요번 수단에 안 하겠습니다. 요번 수단에 안 합니다.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랑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순환 때 한번 볼게요. 다음 순환 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거랑 그다음 변경 해제 신고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준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준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른 법과의 어떤 관계 그 네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넘어가고.
자, 298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나오죠. 자, 요거는 그러면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